안녕하십니까. 공존행동기계를 강의하는 임정현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공존행동기계를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필요한 기초 연력학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도입니다. 온도요. 잘 아시다시피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체의 차갑거나 뜨거운 정도를 나타낸다. 다 아시는 내용이고, 좀 더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한다면 물체의 분장 에너지의 세기를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체의 분자 운동 에너지가 크면은 온도가 높아지겠고, 작으면 낮아지겠죠. 그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온도, 연력학에서 사용하는 온도를 분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온도에는 섭씨 온도가 있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해 오는 섭씨 온도. 우리가 도씨로 표시를 하죠. 두 번째 이제 화씨 온도가 있습니다. 화씨 온도. 요걸 우리가 도 F로 표시한다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절대 온도라는 게 있어요. 절대 온도. 이것은 우리가 K로 표시하거나 도 R로 표시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섭씨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대기압 상태에서요. 대기압 하에서 물의 어느 점이요? 빙점이죠. 물 빙점을 0도씨로 하고 물의 끓는 점, 비등점이죠. 밀 비등점을 100도씨로 해서 이 사이를 100등분했을 때 그때 한 눈금이 표시하는 거, 한 눈금, 요게 1도씨다. 이렇게 정의한 것이 섭씨 온도가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화씨 온도인데 요것처럼 마찬가지로 물의 빙점을 32도 F로 봤어요. 그리고 물 비등점을 212도 F라고 정의하면서 요 사이를 180등분 했습니다. 그럴 때 요 한 눈금이 나타나는 것이 1도 F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이제 연력학에서 계속적으로 이 절대 온도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절대 온도라는 것은 우리가 물체의 분자 운동이 완전히 정지되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영하 273도요. 마이너스 273도씨까지 내려가면 모든 물체의 분자 운동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연계에서 가장 낮게 내릴 수 있는 온도, 그거를 절대 온도라고 합니다. 절대 온도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켈빈 온도라고 있습니다. 켈빈 온도요. 요거를 우리가 이제 K로 표시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랭킨 온도라고 있습니다. 랭킨 온도요. 이것은 우리가 단위를 도 R로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요. 켈빈 온도는 뭐냐? 섭씨 마이너스 273도씨를 0도 K라고 표시합니다. 0K. 켈빈 온도 0K로 표시를 한 거. 0도로 해서 나타내는 온도를 켈빈 온도라고 그러고, 랭킨 온도는 마이너스 460도 F요. 화씨 마이너스 460도 F를 0도 R로 표시한 거. 요걸 기준해서 온도를 환산한 것이 랭킨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섭씨 온도하고 화씨 온도, 절대 온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섭씨 온도는 이제 C라고 표시를 하면, 화씨 온도는 잘 아시다시피 화씨 온도요. 도 F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5분의 9 곱하기 C, 섭씨 온도. 거기다 32도를 더하면 이것이 화씨 온도가 되고, 다음에 켈빈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하면 그것이 켈빈 온도가 됩니다. 다음에 랭킨 온도, R은 어떻게 되느냐? R은 화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하면 이것이 절대 온도 중에서 랭킨 온도, R로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로 섭씨 32도씨다. 온도가 섭씨 5도라고 합시다. 5도. 5도씨는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섭씨 온도는 5도가 되겠고요. 화씨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도 F는 5분의 9 C 대신 5가 들어가겠죠? 5. 거기다 32를 더하면 요거 하면 41도 F가 되겠네요. 다음에 켈빈 온도를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K는 섭씨 온도에다가 273을 더한다 그랬어요. 섭씨 온도가 5도, 거기다 273을 더하면 278K가 되더라. 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랭킨 온도는 어떻게 되느냐? 랭킨 온도는 하씨 온도에다가 460을 더한다 그랬죠. 화씨 온도를 고친 게 41이었네요. 거기다 460을 더하면 이것이 501도 R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켈빈 온도를, 섭씨 온도를 주고요. 섭씨 온도를 주고 요 K를 구하는, 켈빈 온도를 구하는 문제가 간단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는 여기서 요걸 구하는 거예요. 랭킨 온도를 구하는 거를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기본적으로 잘 아셔야 되겠고, 특히 켈빈 온도요. 켈빈 온도는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열, 비열, 뭐 연용량 이런 게 있어요.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선 그 열이요. 열 잘 아시죠? 열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열량의 표시 방법이 있어요. 열량 표시 방법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칼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킬로칼로리가 있고, 그걸 1칼로리라고 할까요? 1킬로칼로리, 그 다음에 1BTU, 그 다음에 1CHU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요겁니다. 1킬로칼로리. 그래서 요거는 뭐냐? 1칼로리라는 것은 대기압합니다. 표준 대기압.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1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1kcal는 뭐냐? 대기압하에서 순수한 물 1kg을 1도씨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 1BT는 뭐냐? 이것은 그러니까 파운드 계열에서 나오는 건데, 물 1파운드요. 1파운드를 1도 F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습니다. 1CH는 뭐냐? 1파운드의 물을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그래서 이걸 보면 어떻게 돼요? 1kcal는 1000칼로리가 되겠죠. 칼로리. 그리고 여기까지 됐고요. 요 단위 간에 서로 상관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1kcal는 1000칼로리가 되겠고요. 1kcal는 3.968 BTU가 됩니다. BTU. 요 킬로칼로리하고 요걸 환산해 보면 1kcal는 3.968 BTU가 되겠고요. 요걸 거꾸로 계산하면 1 BTU는 0.252 킬로칼로리가 되더라. 요거요. 요 관계를 요 두 가지만 아시면 되겠죠. 두 가지만 아시면 단위를 환산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열량이라는 것, 열량의 단위는 요게 많이 나오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비열이요. 비열. 우리가 이제 공식에서 주로 C로 많이 씁니다. C요.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 어떠한 물질 1kg을 1도씨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가 비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위는 우리가 보통 킬로칼로리, 킬로그램, 도씨 이렇게 표시합니다. 뭐냐? 어떠한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씨 올렸을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비열에는 종류가 있어요. 정합 비열이 있고 정적 비열이라고 있습니다. 정적 비열. 주로 이제 가스 쪽에서 이제 정적에 구분해서 쓰는데 공기라든가 이런 거에서 정합 비열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를 CP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정적 비열은 CV. 그렇죠? P는 프레시아 하고 압이라는 뜻이고 V는 볼륨해서 최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합 비열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이고 정적은 최적, 즉 부피죠. 부피가 일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비열을 정적 비열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아시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또 비열비라는 게 있어요. 비열비. K라고 표시를 하는데 K는 CV분의 CP예요. 그런데 항시 아까 여기서 정합비열과 정적비열에서 CP가 항시 CV 정적비열보다 큽니다. 커요. 근데 비열비를 보면 비열비 K는 정합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눕니다. 이게 항상 이거보다 크죠? 그러므로 이 값은 항시 1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비열비 K는 정합비열을 정적비열로 나눈 것인데 그 값은 항상 1보다 크더라.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설명형으로 나옵니다. 문제가. 비열비는 항상 1보다 크다. 요런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비열을 배웠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비열은 외우고 있어야 돼요. 거기서 보면 우선 물이요. 정합비열이요. CP를 기준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물에 있어서는 1kcal per kg 또 C입니다. 물 1kg을 1도 C 올리는데 1kcal의 열이 필요하더라. 얘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 얼음이요. 우리가 이제 냉동을 공부하다 보니까 얼음이 많이 나와요. 요거는 0.5kcal kg도 C예요. 얼음 1kg을 1도씨 높이는데 0.5kcal 열이 필요하더라. 그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어요. 수증기. 요거는 0.441이에요. 수증기 1kg을 1도씨 온도 높이는데 0.441kcal가 필요하더라.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우리가 많이 이제 공조에서 많이 사용할 공기요. 공기. 요거는 0.24kcal kg도 C입니다. 공기 1kg을 1도씨 올리는데 0.24kcal의 열이 필요하더라. 요거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 잘 아셔야 되고요. 비열비, 요거. 대표적인 물체의 비열은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앞으로 공부하는데 시원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열용량이 있습니다. 열용량. 이 말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열용량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의 온도를 어떤 물질 M이라는 질량 또는 중량을 가진 물질의 온도를 1도씨 올릴 때 필요한 열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위가 킬로칼로리 도씨가 됩니다. 도씨 이렇게요. 열용량이라는 것은 어떠한 물질 질량이 mkg 또는 중량이 gkg인 어떤 물질의 온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그거를 우리가 열용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제 교재에 보면은 열용량은 Gc 중량에다 물체의 중량에다 비열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곱고 PVC라고 그랬어요. 이 P가 뭐냐? 이건 비중량이에요. 비중. 그 다음에 여기 최적. 거기에다 비열을 곱한 것이다. 이런 공식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도 사용하고 또는 MC라고도 합니다. 질량에다가 비열을 곱한 거. 왜냐하면 중량으로 표시하던
질량으로 표시하던 숫자는 똑같기 때문에 숫자는 GC로 표시할 수도 있고 MC로 표시할 수 있는데 우리 교재에서는 GC로 표시를 했네요. 그래서 같은 열용량이라는 것은 질량 M 또는 중량 Gkg인 물체의 온도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다. 이렇게 됐어요. 아까 비열하고 차이가 뭐예요? 아까 비열에서는 질량이 아니고 물체 1kg을 1도씨 상승하는 것이 비열이었어요. 비열. 요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비열에다가 질량 M 또는 G를 곱하면 이게 되겠죠. 그래서 비열 곱하기 질량은 열용량이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열을 하다 보면은 현열과 잡열이라는 말이 아주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그 물질의 3태라 가지고 세 가지 형태를 이제 얘기하게 됩니다. 물질의 3태라 그러면 우리가 고체, 요거를 우리가 고상이라 그러죠. 고체 상태다 해갖고 액체, 요거를 우리가 액상이다. 그 다음에 기체, 요거를 기상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물질의 3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 물질의 3태 고상, 액상, 기상이 서로 변화가 되겠죠. 변화가 됐을 때 그때 용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여기 고체로서 얼음을 생각을 해봅시다. 얼음이 고체죠. 여기 이제 액체요. 액체. 얼음의 액상은 뭐예요? 이게 물이 되겠죠. 물.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수증기가 있겠죠. 그 기체가 되겠죠. 수증기. 이렇게요. 물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고상이면 얼음이고 액상이면 물이고 기체면 수증기가 되겠죠. 기상이면. 잘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죠. 열을 가하면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녹는다 그래서 융해라 그럽니다. 융해. 다음에 그런데 고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액체가 되는데 액체를 식히면 고체가 되죠. 거꾸로요. 방향이 거꾸로. 요거는 뭐냐? 응고라 그럽니다. 응고요. 요런 용어를 쓰고 다음에 액체에다가 열을 가하면 기체, 수증기가 돼요. 물이 수증기가 됩니다. 요거를 뭐라 그래요? 증발 또는 기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화. 반대로 수증기에서 온도를 낮추면 액체, 물이 돼버려요. 요거는 뭐야요? 액화 또는 응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요. 다음에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되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고체로부터 기체가 되려면 고체에서 액체가 되고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거요.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것은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합니다. 요거를 우리가 승화라 그럽니다. 승화. 또한 반대로 기체에서 열을 뺐으면 고체가 되는데 그거 역시도 승화라고 똑같이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상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체 상태에서 액체로 변하거나 그러면 이건 이제 그것도 상변화죠. 고상에서 액상으로 변했고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 변한다.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하고 기상에서 고상, 고상에서 액상. 요거를 우리가 상태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실 것이 이런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현열은 뭐냐? 현열. 열에는 현열과 잡열이 있는데 현열인 것은 온도에만 관계되는 거예요. 온도만, 온도 변화에만 필요한 열. 상의 변화가 없이 상 변화는 없어요.
상변화는 없고 온도 변화만 있는 거. 잡열은 뭐냐? 요거는 상변화에 필요한 열이에요. 상변화에 필요한 열. 그리고 온도 변화는 없어요. 온도 변화는 없을 때 필요한 열이 잡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0도씨의 물을 끓여서 100도씨의 0도씨 물에서 100도씨 물을 말린다 그러면 상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죠. 온도만 0도에서 100도씨로 변했을 뿐이에요. 요때 들어가는 열, 이때 열이 들어가겠죠. 열 들어가면 요거를 우리가 현열이라 그러는 겁니다. 상변화가 없어요. 물에서 물에서 물로 변했죠. 상변화가 없어요. 온도는 0도에서 100도씨로 변했어요. 그러면 온도 변화는 있고 상변화는 없죠. 그때 요거를 들어가는 열을 현열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100도씨 물에 열을 가해서 100도씨의 수증기를 만들었다. 수증기를 만들었다. 이때 열을 집어넣었어요. 이때 열은 현열이냐 잡열이냐 볼 적에 수증기를 변했죠. 액상에서 기상으로 변했어요. 근데 온도는 100도씨에서 그냥 100도씨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는 없고 상변화만 생겼죠. 액상에서 기상으로. 그래서 상변화만 있죠. 그때 들어간 이 Q를 우리는 잡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열이라는 것은 온도계로 잴 수가 있지만 잡열이라는 것은 온도계에 나타나지 않아요. 온도가요. 요 상황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열, 잡열이라는 거. 그래서 그 현열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현열을 우리가 이제 QS로 일반적으로 표시를 하는데 요거는 GC 델타 T예요. 거기서 G는 뭐냐? 요건 이제 현열량이고요. 요거는 중량, 물체의 중량, 비열, 온도차. 여기서처럼 0도씨에서 100도씨로 변했다 그러면 100 빼기 0이 온도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표시가 되겠고요. QL은 뭐냐? 이건 잡열량이에요. 이것은 G에다 물체의 중량에다 고유 잡열량. 고유 잡열량이라는 것은 100도씨의 물이 100도씨의 수증기 들어갈 적에는 1kg당 539kcal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요. 요거요. 요 숫자. 요게 고유 잡열량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물체마다 또 온도마다 틀려요. 그래서 그건 그때마다 주어지니까 그때 가서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물론 단위는 교재를 보시고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께서 특히 기억하셔야 될 것이 우리가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물의 중발 잡열이요. 중발 잡열, 대기압하에서요. 대기압하에서 100도씨의 물 1kg이 100도씨의 증기 1kg으로 변할 때 얼마가 필요하느냐? 중발 잡열이 539kcal가 필요합니다. 39kcal요. 그 다음에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응고 잡열이요. 물의 응고가 뭐예요? 얼음이죠. 이거는 뭐냐? 대기압하에서 0도씨 물 1kg이 0도씨의 얼음 1kg으로 변할 때 어떠한 열량을 뺏어야 되느냐예요. 여기서 물에 중발할 때는 열을 공급했고 응고할 때는 열을 뺏어야 되겠죠. 이럴 때는 79.68kcal per kg이에요. kg당 79.68kcal의 열을 뺏으면 얼음이 됩니다. 물로부터 이만큼 열량을 뺏으면 얼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79.68보다는 우리에서는 80으로 간단하게 씁니다. 80으로요. 그래서 교재에는 주로 아마 80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539, 80. 이거요. 그 교재에도 보면 거기에 그 네모칸으로 해서 표시가 되어 있죠.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 변화에 따른 열량의 변화를 물로부터 얼음으로부터 증기가 발생할 때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그리고 이제 그림 나와 있죠. 교재 보면 얼음 1kg이 있어요. 그리고 온도가 0도씨예요. 0도씨 얼음이에요. 여기에다가 열을 가했어요. 열을 가하니까 물이 되겠죠. 가열을 했어요. 가열. 그러면 물 1kg이 되죠. 0도씨의 물입니다. 0도씨의 물. 0도씨 물이 돼요. 가열을 한 거예요. 여기 가열. 그러니까 요게 얼음은 고상이고 물은 액상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뭐라 그래요? 융해라 그러죠. 융해열을 집어넣으면 얼음에다 융해열을 집어넣으면은 물이 됩니다. 그때 들어가는 열이 얼마냐? 약 80kcal라고 그랬어요. 킬로그램당 80kcal. 요건 뭐예요? 상변화죠. 온도는 그대로 가고 상만 변해있어요. 얼음에서 물로. 요거는 뭐예요? 잠열이 됩니다. 잠열. 그래서 0도씨 얼음에서 0도씨 물이 됐는데 이때 열을 더 가하는 거예요. 더 가하면 어떻게 돼요? 요게 물 1kg인데 어떤 물이에요? 100도씨까지 가열을 했어요. 100도씨 물. 그러면 이거는 상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현열이죠. 현열. 온도 변화만 있으니까 현열이 들어간 겁니다. 요때 들어가는 게 얼마냐 하면 현열을 구할 때 QS는 GC 델타 T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G가 1kg이고 물의 비율은 1이었죠. 그래서 온도 변화가 얼마예요? 0도씨에서 100도씨로 갔으니까 100 빼기 0이죠. 0. 그러면 요건 100kcal가 나오는 겁니다. 100kcal. 그래서 현열 100kcal가 들어가는 거예요. 100kcal요. 요거는 현열이 되겠습니다. 현열이요. 다음에 100도씨 물에다 더 열을 가했어요. 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되겠죠. 증기가 됩니다. 증기 1kg이 나와요. 근데 요거는 몇 도냐? 100도씨 증기예요. 100도씨 증기. 그러면 여기서 상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물이 액상이고 증기는 기상이죠. 상변화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잠열이에요. 잠열. 근데 이때 물의 잠열이 얼마나 그랬어요? 539kcal라고 그랬죠. kcal.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음 0도씨의 얼음 1kg을 100도씨의 증기 1kg으로 만들 적에 얼마나 열이 필요하느냐? 그러면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 되는 겁니다. 반대로 증기 100도씨의 증기 1kg을 얼음 0도씨의 얼음 1kg으로 만들 적에는 반대 과정을 밝혔죠. 반대 과정. 그래서 증기에서 그러니까 물에서 증기는 요거는 기화죠. 기화. 근데 증기에서 물로 가는 건 뭐예요? 액화죠. 액화. 이 열은 똑같습니다. 이 과정은 여기 들어가는 기화를 씻을 때는 539kcal 열을 가해줬지만 액화에서는 식혀주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여기 또 만약에 현열이에요. 물에서 물로 상변화가 없죠? 단지 온도만 100도에서 0도씨로 변하는 거죠. 요것가 100kcal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이 되겠죠. 여기는. 여기서는 마이너스 539가 되겠죠. 여기선 마찬가지로 요거는 액상에서 물에서 얼음으로 변해죠. 어떻게 돼요? 그럼 이건 융해죠. 아니 응고요. 그죠? 응고. 근데 요때도 마이너스 80kcal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얼음 0도씨의 얼음에서 100도씨의 증기를 갈 적에는 플러스 열이 되고요. 플러스 열 가해주니까. 그 다음에 증기에서 얼음으로 가려면 마이너스 열이 되는 겁니다. 열을 뺏어준다. 그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거기 상태 변화에 따른 열량의 변화 이렇게 나타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그 일반 증기의 성질 해갖고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포화 온도와 포화 압력, 그리고 포화액, 수포화 증기, 건포화 증기, 과냉각의 과열 증기, 뭐 인계점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화 온도요. 포화 온도. 요거는 뭐냐? 어떤 압력 하에서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 그럼 물을 생각해 봅시다. 물이요. 물은 대기압이요. 대기압은 1.033이 kg 스퀘어센치 자승 요거예요. 압력이. 대기의 압력이 대기압 하에서 1.033이 kg 스퀘어센치 하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을 시작합니다. 100도씨에서 증발. 그때 이 대기압에서 물이 증발하는 온도가 100도씨부터 증발을 하기 때문에 요 100도씨가 포화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압력 하에서 액체가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 증발 시작 온도. 그러니까 물을 상대로 한다면, 물을 대상으로 한다면 대기압 하에서, 대기압이 어떤 압력 하죠. 어떤 압력이에요. 대기압 하에서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증발 온도가 100도씨가 되겠죠. 100도씨. 그래서 액체가 증발하는 온도. 그러면 물은 대기압 하에서 100도씨에서 증발을 한다. 요게 이제 100도씨가 포화 온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포화 압력은 뭐냐? 포화 압력. 이건 뭐예요? 물이 100도씨에서 증발을 하려면 그때의 압력은 대기압, 즉 1.033이 kg 스퀘어센치가 되어야 된다.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기압이 아니고 다른 압력,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으면 이 100도에서 증발을 안 합니다. 100도에서 증발을 안 해요. 그래서 100도에서 증발을, 물이 100도에서 증발을 하려면 대기압 상태에서 증발을 시켜야 된다 얘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화 압력은 여기서 대기압이 되는 겁니다. 대기압. 여기서는 즉 100도씨가 되겠죠. 물일 경우는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포화 온도에 대응하는, 포화 온도 100도씨에 대응하는 압력이다. 즉 대기압이다. 보니까 그때 대기압이 포화 압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이 대기압보다 압력이 낮아져요? 높아져요? 낮아지죠. 그래서 산꼭대기에서는 물이 100도씨 미만에서 증발을 합니다. 그래서 밥이 설어요. 그런 경우입니다. 만약에 대기압, 주변의 압력이 뭐 예를 들어서 1kg일 때, 네, 뭐 98도씨에서 끓더라 물이. 그러면 98도씨가 1kg 스퀘어센치 하에서는 포화 온도가 되는 거고, 98도씨에서 물이 끓으려면, 증발을 하려면 그때의 압력은 1kg 스퀘어센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포화 온도가 되고 이게 포화 압력이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그 포화액이라는 게 있어요. 포화액이라는 건 뭐냐? 포화 온도에 도달한 액으로서 열을 가하며 온도 상승 없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온도다. 물이 대기압 하에서 증발하려고 대기압 하에서 물 0도씨를 가열을 해가지고 100도씨가 되면 증발을 시작해요. 증발을 시작하는데 포화액이라는 건 뭐냐? 포화액이라는 것은 이 100도씨에 도달한 액체예요. 액체. 100도씨 액체. 그러니까 100도씨 증발 온도에, 그러니까 포화 온도죠. 그러니까 포화 온도에 도달한 액체. 요거를 우리가 포화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도씨 물,
아직 중발을 시작하기 위한 100도씨 물을 우리는 포화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포화증기라는 게 있어요. 수포화증기. 수포화증기라는 것은 이게 100도씨에 물이 증발을 시작하면은 그 증발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 증발이 되겠죠. 전체 물이 다 증발할 때까지 증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중간 과정에서는 물하고 수증기가 섞여 있겠죠. 물하고 수증기가 섞여 있어요. 요런 거를 요 상태의 증기를 우리는 수포화증기라고 합니다. 수포화증기. 다음에 건포화증기는 뭐냐? 건조포화증기. 건조포화증기라는 것은 이 물이 계속 가열을 해가지고 이제 수포화증기가 됐어요. 그거를 더 가열을 하면 완전히 전체가 증기가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전체가 증기고 물이 하나도 없어요. 물기는 다 증기가 돼버렸을 때 이때 이 증기를 건조포화증기라 합니다. 건조포화증기요.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다음에 과냉각이라는 게 있어요. 과냉각이라는 건 뭐냐? 물이 대기압에서 100도씨부터 증발을 하는데 100도씨가 안 된 100도씨 미만의 온도는 증발이 안 되겠죠. 그때 100도씨 미만의 물을 우리가 과냉각액이라 그러고 과냉각도라는 말이 있어요. 과냉각도. 이 물이 계속 가열을 해서 90도에 이르렀다. 90도에. 근데 100도씨부터 증발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100도씨에서 증발하는데 이 물이 지금 90도까지 왔어요. 이때 과냉각도는 얼마냐? 100에서 90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10도씨가 과냉각도가 되는 겁니다. 과냉각도요. 다음에 과열증기라는 게 있어요. 과열증기라는 건 뭐냐? 여기서 전체가 다 증기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물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열을 가하며 이 증기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증기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100도가 아니고 101도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100도씨 이상으로. 그거를 우리가 이쪽에 100도씨 이상의 증기를 과열증기라 합니다. 그래서 아까 과냉각에서 과냉각도가 있듯이 과열증기에서는 과열도가 있어요. 과열도는 뭐냐? 증기 온도가 100도인데 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110도가 됐다. 증기 온도가 110도가 됐다. 그러면 110에서 100도를 빼면 10도씨. 이것이 과열도가 되는 겁니다. 과열도. 그것을 설명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읽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 연력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그중 일부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 온도에 있어서는 섭씨, 화씨는 여러분이 잘 아실 것이고, 그 절대 온도, 특히 켈빈 온도로 환산하는 거, 그거를 꼭 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비열 연료량 중에서 열량의 표시 단위요. 킬로칼로리, BTU, 그거의 정의를 아시고, 그 한상관계요. 1kcal는 3.968 BTU다. 요거를 알고 역환산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비열, 엄청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킬 때 필요한 열량, 그거요. 그 단위도 킬로칼로리, 킬로그램도씨,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합비열, 정적비열. 거기 보면 각 물질에 따른 비열하고 정합비열이 물, 얼음, 수증기, 공기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요. 비열비 K요. 정합비열을 정적비열을 나눈 거 K. 그거 항상 1보다 크더라 하는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중에서 비열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 아니면 틀리게 설명한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다음에 거기 현열과 잡열이요. 현열과 잡열이 무엇이다. 그리고 물질의 상태를 용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응고, 융해, 숭화, 중발기화, 웅축, 액화 이런 거
잘 아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또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물의 응고잡열, 융해잡열은 79.68이다. 그래서 약 80kcal per kg이라는 거. 그리고 물의 준발잡열, 그다음에 응축잡열은 539kcal per kg이다 하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말씀한 대로 또 여기요, 용어가 어떤 걸 의미를 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나중에 그 시험 문제에서 묻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기 과냉각액, 과열증기, 과열도, 과냉각도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인계점에 대해서 인계점을 비롯해서 그 다음 사항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